세우타, 스페인. 2026년 7월 30일. 한 여성이 집 창문에서 촬영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하느님. 저 아래에서 사람들의 행렬이 방파제를 완전히 덮고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끝나는 울타리 주위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5만 명이 이 도시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도시는 8만 3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국경입니다. 이곳엔 6m 높이의 울타리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순찰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도 강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총성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국경은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국경을 연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요일에 바다까지 내려가는 울타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이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수십 개의 어두운 점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파제 끝을 돌아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리는 10km입니다. 네, 때로는 5시간에 걸친 횡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갔습니다. 제대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우타의 여름 안개, 현지인들이 타로라 부르는 것이 아군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순찰선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 횡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 집계는 다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희생자들은 계속해서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먹을 치켜들고 달리는 군중들, 아직도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시민 경비대 요원들 옆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요원들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무장한 남자들, 훈련된 임무 중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세우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관문이 되었는지 이 지도를 봐. 세우타는 스페인 일부야. 아프리카 해안에 박혀있고 모로코와 붙어있어. 스페인 영토이고 따라서 유럽연합 영토야. 즉 그 모래를 밟는 사람은 법적으로 지중해를 배로 건너지 않고도 유럽 땅을 밟은 거야. 이런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이주 압력은 항상 그곳과 저 다른 도시에서 집중되어 왔습니다. 멜리아라는 도시에서요. 그곳도 스페인 소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스페인 사람들이 세우타를 요새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국경을 지키고 있던 것은 결코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였습니다. 그 톱니바퀴들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제가 즉각적인 성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까지는 잡힌 사람은 같은 날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절차나 서류 작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가는 건 가치 없었어요. 오래 가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반대편에 돈을 받고 움직이는 문지기였습니다. 수년 동안 스페인과 유럽연합은 모로코에 수천만 달러를 지원해 모로코 병력이 사람들이 울타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앞에는 강철, 뒤에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랄 국경 검문소의 자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세요. 무장한 스페인 군인들이 열린 문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행동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첫 번째 톱니바퀴가 부서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파괴한 사람은 단 한 명의 남자였어.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몇 주 사이에 시작된 게 아니야. 몇 주 전이 아니야. 이야기는 거의 2년 전부터 시작돼.
2024년 11월 알제리인이 바다에서 붙잡혔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세우타에 수영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붙잡혔어. 그는 같은 날 모로코에 인도돼. 그 전에도 수천 명이 그랬듯이. 이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요. 이 남자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페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너무 단순해 거의 말이 안 됐습니다. 나는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문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영했어요. 내가 정확히 어떤 장벽을 넘었다는 거죠? 그는 6,000유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권리도 요구했어요. 세우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정부가 항소했어요. 하지만 안달루시아 법원도 다시 그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부는 다시 항소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29일에 스페인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드론은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요. 열화상 카메라도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요. 이 장비들은 단지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에요. 즉시 송환은 실제로 물리적인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진짜로 적용돼요. 수영에서 오는 사람은 즉시 돌려보낼 수 없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개별 절차가 필요해요. 실제로 첫 번째 톱니바퀴는 멈춰 있었어요. 유럽의 문은 탄결에 의해 내부에서 열려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남자는 모든 면에서 이겼어요. 보상금만 빼고요. 그가 요구했던 6,000 유로는 판사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삼엄하게 지켜지던 국경을 열었지만 그는 그 일로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만으론 5만 명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퍼뜨려야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소식은 최악의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결정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이 합법적으로 열렸다는 메시지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왜곡되고 단순화된 번역이 바이럴로 확산된 것이죠. 익명의 계정들이 같은 형식의 영상을 매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우타의 모래를 입맞추는 젖은 청년, 서사적인 음악과 영웅적인 자막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은 매뉴얼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출발점, 경로, 해류. 그리고 이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미성년자는 튜브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몇몇은 카사블랑카에서 출발했는데 그곳은 여기서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오직 휴대폰에서 본 것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시절의 영상에는 트럭 짐칸에 가득 탄 젊은이들이 서서 손을 흔들고 웃으며 국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 중 하나에는 화면 위에 적힌 글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길은 험난합니다. 하지만 꿈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페인 시민경비대 요원협회는 공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대규모 횡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8명의 희생자가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금씩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만에 1,500,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문에는 자물쇠가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월급을 받는 문지기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로코 북부를 이동해서 해안에 모이고 물에 들어가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 전체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모로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 날짜들을 보세요. 7월 20일, 스페인 정부 수반이 알제리를 방문합니다. 모로코의 지역 최대 라이벌인 알제리, 4년 만에 첫 방문입니다. 열흘 후 국경 사태가 터집니다. 그리고 바로 7월 30일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위 계승일입니다. 모로코 정치 달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입니다. 왕이 권좌에 오른 지 27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21년에 외교 분쟁이 한창일 때 모로코는 국경 통제를 완화했습니다. 이틀 만에 수천 명이 세우타에 들어왔고 전 세계는 그것을 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상들은 가득 찬 트럭들이 국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왕이 주도한 행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잠시 미뤄두세요. 상대도 상대 쪽도 손에 쥔 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로코군은 밤마다 국경에서 군중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언론은 그 의심에 또 다른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해 국경을 넘도록 소집한 메시지 그룹은 알제리 번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스페인 정부가 인신 미립국 조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페인 사람들은 모로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알제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확실한 것은 결과뿐입니다. 군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우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장에 있는 모스크 앞에는 군대의 장갑차가 있었고 포탑에 무기를 든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철창으로 닫힌 슈퍼마켓 앞엔 가게 보호를 위해 경찰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설안이 있었고 불타는 차량과 침입당한 상점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거리는 잔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동반 미성년자 수용센터는 수용 능력의 16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착각한 게 아닙니다. 1600%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 수반이 도시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야요와 그만해라는 외침으로 맞이받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단에서 그는 유럽의 지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공격이었고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강한 연설이었습니다. 세우타는 스페인 도시이고 어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전적인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상으로 도착한 사람들을 즉시 돌려보내는 것을 대법원이 막 금지했는데 어떻게 5만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48시간도 채 안 되어 나왔습니다. 모로코와의 전격 합의였습니다. 버스와 호송 차량이 동원되고 반대 방향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식 성명에서 스페인 정부는 이미 4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로 주목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자발적 귀환은 송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문은 그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수영선수에게 패배한 국가는 법정 밖에서 그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스페인은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머지 대륙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두 착립국 사이에서 매우 드문 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자유이동을 중단했습니다. 한여름에 스페인 영토에서 오는 항공편과 선박에 대해 여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체코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을 송겐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자격 정지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부 국경 없는 유럽을 지탱해온 협정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22개 유럽 정부가 공동 이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고 말하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것이 자국의 이민자 합법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이미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우타의 영상을 가리키며 그 도시를 선거 캠페인에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쪽이 이기면 우리도 저럴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페인 정부가 일부러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일부러 도왔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극우 세력은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상 목적지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동안 멜리아 두 번째 월경지 캐롯가스가 자욱한 가운데 밤을 보내며 군중들이 울타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차량들의 영상도 돌았습니다. 멜리아에서 찍은 영상인 것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종합해보세요. 6,000유로짜리 소송 하나가 유럽연합 역사상 단 하루 만에 기록된 최대 불법 입국 사례가 되어 송겐 지역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하실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문이 아직도 열려 있는 걸까요? 스페인의 대답은 이 이야기를 믿기 힘들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때 판결을 내렸을 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스스로 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바다 안에 물리적인 장벽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정부가 바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타라 해변의 물 위에 부표선을 설치해서 국경이 어디인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헤엄쳐서 들어온 남자에게 스페인 정부가 내린 최종적인 답은 바다 안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세우타라는 작은 도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국경은 결코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 협정, 그리고 돈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그 작동 방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남는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방파제의 녹슨 철조망, 바다를 덮은 안개, 물 위에 멈춰있는 순찰선들, 그리고 화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도시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조팀이 아직도 바다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있는 와중에도 도표는 아직 없습니다.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멜리아는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정부가 유럽연합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새로운 전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전개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지켜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한 가지 답해주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위기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